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자, 오늘도 구경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실제 제품은 아니고요. 스램포스가 이번에 나옵니다. 제가 이 관련된 분께 이제 요청을 해서, 왜냐면 저도 하나 마음만 아직은 마음만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다 받으신 분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냥 저는 구경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실물을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보러 갈 수는 없는데, 그냥 얼마 전에 캄파놀로도 13단이 새로 나왔죠. 네, 13단이 새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저도 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요 포스는 제가 서브카로 하나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여튼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했지만 한번 보면서, 일단은 가장 큰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요 그룹셋, 요 스램 포스 새로 나왔죠. 크랭크하고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서 제가 레드 신형을 쓰고 있잖아요. 레드 신형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다면 레드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약간 하극상이라고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크랭크도 그렇고 리어 드레일러도 그렇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레버. 그러니까 스램이 이번에 레드에서 신형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사실상 제가 구형 레드를 쓰다가 지금 신형 레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레버인데, 이 레버는 사실상 레드의 요 포스 글자를 빼면은 사실상 똑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스램 레드, 신형 지금 레드와 굉장히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브레이크 레버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그것도 굉장히 비슷하게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머리 부분에 보면 히든 버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스램에는 그 레드에만 있었는데 그게 이 포스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 라이벌도 같이 발표를 해요. 이번에는 포스랑 라이벌이 같이 신형이 나오는데, 라이벌에는 이 히든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레드와 포스까지만 이 히든 버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게,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두 개일 겁니다. 무게와 가격이겠죠. 무게는 2775g 정도 합니다. 포스가. 라이벌은 딱 한 3000에서, 그러니까 2995g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포스 대비 꽤 가벼워졌죠. 2775면 물론 이거는 제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게를 재보면 이거보다 조금은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이제 그럼에도 포스의 무게가 2700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무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행 레드 구동계 같은 경우에 무게가 재원상으로 2450 정도? 한 2470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격차는 좀 있기는 하지만 레드의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왜냐하면 이번에 포스 구동계가 파워미터를 포함해서 전체 그룹셋 풀셋 가격이 42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앞에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파워미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파워미터이죠. 이 파워미터, 이 스파이더형, 크랭크 스파이더형 파워미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스핀들형, 요 크랭크 중심축입니다. 요 파워미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램 레드는 스파이더형밖에 없고요. 라이벌은 이 스핀들형, 중심축에 AAA 건전지 넣는 스핀들형밖에 없었는데, 포스는 스파이더형도 있고 이 스핀들형도 있어요. 가격은 스파이더형이 조금 더 비싸고요, 스핀들형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파이더형으로 풀셋으로 하면 420만 원, 대략 100%는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 대략 420만 원 정도 풀셋이고, 거기서 한 40만 원인가 빼면, 즉 380만 원 정도면은 이 스핀들형의 파워미터로 풀셋을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일단은 무게는 그렇고요. 그리고 가격도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거는 출시가 되고 나면 이 지엘앤코 수입사 홈페이지에 그 각 부품별로 가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은 풀셋이 아니라, 왜냐면 업글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업글을 하느냐, 제가 계속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저도 이게 뭐 대본 없이 그냥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다. 뭘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엑시스 그룹셋에서 어떤 것만 업그레이드 하면 좋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업그레이드는 레버만. 레드 레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레버는 레드랑 포스랑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레버랑 브레이크만 업그레이드를 해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추가로 드레일러까지만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나면 홈페이지에 각 부품들의 개별 가격이 올라올 거고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완차를 사시는 분한테는 전체 가격이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은 보통 많지는 않아요. 보통 자전거를 살 때 완차로 보통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업글 kit이 있습니다. 요 레버랑 브레이크만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가격으로 뭔가 좀 이 신형의 가장 큰 변화, 왜 그러냐면 크랭크도 사실상 뭐 바뀌었다고 해도 기존 포스랑 뭐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고 뭐 드레일러도 그렇고 완전 뭐 세상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 레버는 제가 기존의 레드에서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레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형 레버, 포스에서도 이 신형 레버를 쓴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업그레이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레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카루 속도계 있죠. 이 카루 속도계는 원래 소비자 가격은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살 때, 그룹셋을 살 때 포함해서 사면 조금 할인을 해서 한 5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쓰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속도계고 기존의 많은 속도계들, 다른 회사들의 뭐 가민이나 와우나 이런 속도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휴대폰스러운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스러운 사용성이나 이런 것도 화면도 밝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레버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축이 길어지면서 원래 실린더가 그 위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좀 뻑뻑했어요. 아무래도 시마노 대비해서 조금 스램이 뻑뻑했는데 이제 이 레버가 포스랑 라이벌에도 적용돼서 굉장히 브레이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제가 이 포스를 아직 잡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신형 레드와 신형 포스의 브레이크 감이 얼마나 비슷한지 이 차등이 있는지 없는지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구형 포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었겠죠. 좋아졌겠죠. 거기다가 이 레버 자체는 완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위에 히든 버튼도 있고 이 히든 버튼이 실제로 쓰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우 속도계도 가끔 사용을 하는데 이 카루만 페이지가 넘기는 게 아니라 와우 속도계를 쓸 때도 이 히든 버튼으로 페이지 넘기고 이런 것들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앞드레일러는 뭐 바뀐 거 제가 볼 때 그냥 뭐 육안상으로는 크게 바뀐 거 없는 것 같고요. 뒷드레일러도 레드처럼 바뀌었어요. 물론 레드랑 차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재 같은 것들 지금 요 부분 소재 같은 거를 조금 차등을 주긴 했는데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레드나 뭐 포스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 레드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이 그 카세트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1028에서 그러니까 큰 드레일러를 쓰지 않아도 36T까지를 순정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했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3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파워미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미터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스파이더형이 있고요. 요렇게 그 싱글 체인링용, 이게 제일 가볍습니다. 싱글 체인링용 파워미터 크랭크 셋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얘는 파워미터 없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크랭크가 3가지예요. 이 더블 체인링, 듀얼 체인링으로 되어 있는 크랭크 셋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싱글 체인링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얘는 파워미터가 없는 그냥 크랭크 셋인데 여기다가 스핀들형 크랭크암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주문할 때 그거를 해서 조금은 저렴하게 파워미터를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스파이더형은 양발형이고요. 스핀들형은 외발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작은 게 4633, 얘도 가장 작은 게 4633, 그리고 4835, 5037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작은 크랭크 암이 160mm, 165, 170 이렇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크랭크가 있습니다. 자, 근데 167.5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도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167.5가 어중간하니까 없앴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보면은 160, 165, 170, 172.5 그리고 175까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도 스램을 지금 이제 꽤 오래 쓰고 있고 개미 파워지만 동호인으로서 뭐 어디 자랑할 만한 파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가 주변 사람들 파워미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파워미터가 쿼크가 아닐까, 일반 동호인들이 쓰기에. 물론 뭐 아시오마나 이런 페달형 파워미터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가장 안정적이고 파워의 정확도가 높은 게
또 하나가 이제 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아시오마 잘 쓰고 있고 지금은 쓰고 있진 않지만 좀 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파워 정확도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도 면이나 이런 안정성 면에서는 쿼크하고 아시오마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싱글 체인닝 같은 경우에는 저랑은 좀 상관이 없어서 사실 저는 뭐 별로 관심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미터가 없는 체인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것도 파워미터가 없는 싱글 체인닝. 자, 그리고 이제 카세트는 1028에서 가장 큰 게 1036. 이거는 뭐 기존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죠. 자, 그리고 체인이 기존의 포스 체인닝도 요 사이에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드는 있었거든요. 근데 요 구멍이 있어서 이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청소할 때 청소가 좀 잘 된다라는 거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구멍 조금 뚫는 것 때문에 몇 그램이라도 경량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번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요 드레일러 보이시죠? 요 드레일러. 이 드레일러가 XPLR 엑시스 드레일러인데 이 드레일러는 13단이에요. 13단용 드레일러인데 이 체인이 12단과 13단을 혼용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2단에서 13단으로 바꾸든 뭐 어떻게 하든 이 신형 체인을 가지고 혼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로토도 디자인이 살짝 바뀐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룹셋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스램 레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제 약간 크롬 반짝반짝거리는 건데 이런 거에서 이제 약간 차등을 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의 스램 포스와 레드 사이에는 외형적인 디자인에 제가 느끼기에도 좀 큰 차이, 어느 정도 좀 차등을 일부러 브랜드의 마케팅적으로 조금 뒀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뭐 레버는 사실상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저 그냥 데칼 포스라고 적힌 거 말고는 거의 똑같고요. 예, 앞드레일러는 사실상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고 뭐 이제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파워미터, 네, 이 파워미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워미터가 없는 포스를 샀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크랭크를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인링까지.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완차를 샀는데 내가 포스 파워미터를 쿼크를 달고 싶다. 그러면은 체인링 통째로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은 요 크랭크 암만 바꾸면 됩니다. 크랭크 암을 이 파워미터가 있는 놈으로 바꾸면 됩니다.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나름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 XPLR 엑시스 리어 드레일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레드,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요거는 포스 거고, 레드는 이미 나와 있던 13단 그래블용, 어떻게 보면 그래블용 구동계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앞 체인링은 1단으로 쓰고 D 스프라켓은 13단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앞은 한 단이고요. 그러니까 앞 드레일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뒤 체인링이 10에서 46입니다. 자, 참고로 스램 포스 같은 경우에 앞 체인링 제일 작은 게 42 그리고 44 그리고 하나 좀 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과연 그래블에서는 너무 좋겠죠. 당연히 그래블에서는. 근데 로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가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 XPLR 드레일러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나름 괜찮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구나. 어쩌면은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약간은 대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로드 자전거는 전부 다 드레일러가 행어에 달려 있어요. 행어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드레일러가 있으면 그 프레임과 드레일러를 연결해주는 행어라는 부품이 있죠. 그런데 얘는 드레일러가 행어에, 즉 그 드롭 아웃에 직접 이게 붙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행어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낙차를 하거나 이렇게 뭐 충격이 가해지면 행어가 휘어지죠. 근데 얘는 드롭 아웃에 바로 이렇게 결착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훨씬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MTB에는 이미 적용이 다 되어 있고 뭐 요즘 MTB는 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행어, 여쭤봤죠. 행어라는 게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한 부품 아닌가. 그러니까 낙차나 이런 걸 했을 때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행어가 휘어지면서, 근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드롭 아웃 자체를 감싸서 보호하는 애초에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게 스램이 또 똑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라이센스나 이런 특허 같은 거를 묶어두게 되면 맘대로 못 쓰잖아요. 근데 시마노도 쓸 수 있게 이 특허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장점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로드에서 있었던 그 드레일러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는 변속이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낙차를 하든 어쨌든, 이거 해외 영상 같은 거 보면 드레일러를 발로 차도 얘가 자동으로 돌아오고요. 발로 차는 거를 넘어서서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아도 이게 그러니까 드레일러가 행어 방식이라면 사람이 올라가서 이거를 밟아버리면 휘어지겠죠, 완전히 안쪽으로. 근데 얘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사람이 다시 일어서면 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이 정말 파손이 되어서 완전 작살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속이 틀어질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괜찮은 방식이네. 그러니까 어쩌면 행어 방식이 너무 구식의 오래된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좀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이 12단과 13단이 공존하잖아요. 지금 이 구동계가, 포스가 12단과 13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바꿔야 되냐, 뭐 자전거가 뭐 13단용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대요. 그냥 스프라켓 그 폭도 똑같고 그냥 그대로 같이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11단에서 로드 자전거가 12단이 되면서 굉장히 큰 격변이 일어났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변화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12단에서 지금 13단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자전거를 사면 항상 행어를 여분으로 주문을 할 때도 있고, 행어가 뭐 휘어서 펴야 될 때도 있고, 또 문제는 행어가 거의 모든 행어들은 이 프레임마다, 제조사마다 전용을 써요. 근데 그게 막 가격이 비싼 거는 막 7만 원, 8만 원 막 이렇게 비싼데, 얘는 행어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받아들이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은 방식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는 거는 이번에 저도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로드나 이런 것들을 좀 레이싱 영역으로 타시는 분들은 기업이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 때문에 이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앞 체인링은 작은 걸 하나 쓰고 뒤에는 10에서 46이라고 해도 비는 기어가 아무래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 10에서 46이면 380%입니까? 아니 46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 레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는 기어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근데 레이싱의 영역이 아닌 분에게는 괜찮을 수 있는 게, 앞에 42에 뒤에 10T면 케이던스 105를 했을 때 시속 한 55에서 58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어비가 0.95 정도가 나오죠, 오르막에서. 그러면 그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한번 진짜 해볼만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써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존의 방식보다 프레임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변속도 찰칵찰칵 더 빠르고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아직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시승차 같은 걸 한번 좀 구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존의 레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고, 과연 싱글 체이닝이 충분한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 그거를 한번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게 그 레드용이 발표가 됐을 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워낙 비싸니까요. 근데 이 포스가 발표되고 나서는 자료들을 보니까 좀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체이닝 44도 있고 46도 있고요. 자료에 보면 42도 있습니다. 아까 요 자료 말고 다른 데 보면 42T도 있더라고요. 아마 요 조그만한 놈이 42T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8도 있나 보네. 38에서 46까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38,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가 38, 즉 38을 앞에 꼽은 다음에 아까 13단 구동계의 1046을 꼽으면 기어비 레인지가 물론 평지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평지에서는 내리막에서 부족하겠죠. 내리막에서 부족하지 평지에서는 제가 볼 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냥 동호인한테는 물론 막 엄청 잘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족하겠지만 이런다면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XPLR 카세트 10에서 46 엄청납니다. 크기가 엄청나고요. 네, 460%네요. 네, 엄청납니다. 예, 요 스프라켓을 달면 그러니까 스램에서는 지금 이제 이 스램이 지금 제품들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스램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MTB와 로드와 그래브를 그냥 하나로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뭐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레버에 들어가는 그런 뭐 버튼 시스템, 블립 시스템, 뭐 스프라켓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MTB 따로 그래블 따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냥 다 통합해서 라이더가 유저가 원하는 대로 그냥 XDR이라는 시스템 전체 하나로 가져가는 게 목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저 로드 라이더들은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해서 쓰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MTB용도 나오고 다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아까 이제 보시는 이 XPLR 같은 경우에는 이미 MTB에 주력으로 쓰고 있던 거를 그래블에 가져왔고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로드 구동계에도 제가 볼 때 신제품 중에 아마 이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쯤에는 이 13단 싱글 구동계를 가진 로드 자전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도 스페셜라이즈드의 타막 같은 경우에도 싱글 체이닝을 가진 게 나왔었지만 제가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동호인은 우리나라에서 어필을 못 간다라는 거면 오르막을 못 가요. 46에 뭐 앞에 이런 거 꼽아놓고 뒤에 제일 큰 게 33 이런데 벚고개나 이런 경사도 10%막 13% 이렇게 넘어가는 데서 케이던스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얘는 다르다라는 거죠. 얘는 이거는 제일 큰 게 46T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걸 꼽아도 거의 1대1 기어비를 커버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앞에를 44나 46 정도를 꼽으면 시속 한 55km, 한 60km까지도 내리막에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싱글 체이닝을 장착한 로드 자전거가 분명히 나오고 그게 어느 정도는 완전히 막 이게 갑자기 막 이제 싱글 체이닝 로드의 시대야 이렇게 되기는 당장은 힘들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소비자들, 라이더들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라이벌 구동계인데요. 라이벌은 좀 시간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바빠서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자, 라이벌도 디자인이 기존의 라이벌 구동계에서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아졌죠. 이렇게 드레일러의 형상도 그렇고 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제가 계산한 게 맞다면 파워미터를 포함해서 200만 원 초반대예요. 파워미터를 포함해서. 네. 전보다는 좀 비싸진 것 같아요. 참고로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파워미터를 포함하고 200만 원 정도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워미터를 포함한 가격은 라이벌이 200만 원, 포스가 스파이더용으로 420, 레드가 6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2배수 혹은 아주 차등은 잘 이게 구조는 잘 짠 것 같은데 전동 구동계 파워미터 포함에 200만 원이다. 나쁘지 않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은 이 레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부분 조금 달라진 거 빼고는 지금 레드나 라이벌이나 포스나 거의 비슷한 형태 이 실린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라이벌은 히든 버튼이 없어요. 대신 무선 분립 버튼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 무선 분립 버튼이 8개인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연결을 할 게 필요한가? 필요한가? 그렇게까지 왜 연결을 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딱딱 3kg 정도, 2,995g 정도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그 체이닝의 티수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보면은 1028에 1036, 뭐 그냥
포스의 좀 저렴이 버전이기 때문에 포스랑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파워 미터가 포스까지는 스파이더형, 스파이더형 양발형이 있는데 라이벌의 파워 미터는 요 스핀들형 중앙에 여기에 있는 스핀들형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벌도 싱글이 있어요. 왜냐면 라이벌이 싱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라이벌도 이번에 XPLR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포스의 XPLR이 나온 것보다 더 큰 의미는 라이벌의 XPLR이 나왔다라는 게 더 큰 의미일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 정도를 달고 로드 자전거를 좀 속도감 있게 타시는 분들이 13단 구동계를 써서 기어비를 조금 비우는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자, 그런데 라이벌은 싸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라이벌 구동계에 이 XPLR을 적용을 한 그래블 자전거가 굉장히 이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나 사용성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받은 표에 따르면 라이벌 XPLR 이 드레일러가 51만 원 정도고요. 포스 이 XPLR 뒷드레일러가 68만 7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도 그럼에도 한 단계 더 저렴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놈이 장착이 된 그래블 자전거가 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어비가 그래블에 정말 괜찮기 때문에. 자, 동일합니다. 요 라이벌용도 1046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뭐 무게 차이나 이런 외형적인 디자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저도 받은 자료까지는 이게 나고요. 오늘 영상이 꽤 길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혹시 같이 구경하면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같이 구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레드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물론 이 포스의 파워미터 포함해서 450만 원이라는 가격도 420만 원 정도라는 가격도 절대 저렴한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포스가 가지고 있었던 큰 단점이었던 무게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 2775 빼기 2450 뭐 대충 하면 한 300g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아직 제가 뭐 재본 것도 아니고 한 300g 정도 차이를 가격이 뭐 내가 그렇게까지 꼭 300g을 감량을 줄이는 게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포스 구동계는 너무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에 개선된 이번에 신형 포스는 라이더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제가 직접 써본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자료만 받아서 이제 구경을 한 거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고 제가 또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신형 레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느낌이나 이런 게 또 어떤지 한번 또 보는 시간을 조만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건 요 놈이에요. XPLR 요 놈. 요 놈을 제가 기존에는 사실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스랑 라이벌이 이렇게 딱 출시를 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 진짜. 진짜 이거 써보면은 진짜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구조적인 아까 제가 설명드린 행어나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되고 튼튼하고 뭐 이렇다면은 한번 써보면은 진짜 느낌이 궁금한 그런 거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써볼 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좀 부족할 겁니다. 부족할 거지만 그냥 같이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해본다는 느낌으로서 지금까지 혹시나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